2025년 3월 22일 O2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런던의 공동 메인 이벤트에서 얀 블라코비치와 카를로스 울버그의 대결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매우 흥미로운 매치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챔피언인 블라코비치는 시티 킥복싱 소속의 울버그와 맞붙게 됩니다. 울버그는 팀 동료인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블라코비치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42세로 신장이 6피트 2인치, 리치는 78인치로 울버그의 77인치보다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버그는 34세로 더 젊고 신장이 6피트 4인치로 더 큽니다. 얀 블라코비치는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으로 9번의 노가웃, 9번의 서브미션, 그리고 11번의 판정승을 기록하며 29승 10패의 1무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라이트 헤비급 랭킹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역사상 두 번째 폴란드 UFC 챔피언이자 전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보유자로 데빈 클락, 미키타 크릴로프, 루크 라콜드, 코리 샌드하겐, 도미닉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각각 5번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또한 지미 마누아와의 경기에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한 번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경력을 생략하고 2007년 2월에 프로로 전향해 데뷔전에서 패했습니다. 그의 UFC 기록은 13승 7패의 1무이며 이 중 7번의 스토피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승리로는 제러드 캐노니어, 루크 라콜드, 코리 샌드하겐, 도미닉 레이스, 이스라엘 아데사냐, 알렉산더 라키치가 있습니다. 그의 주요 패배로는 코리 앤더슨, 알렉산더 구스타프손, 티아고 산토스, 글로버 테세이라, 알렉스 페레이라가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백기를 가졌지만 이번 휴식기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는 페레이라에게 패한 이후 622일 만에 카를로스 울버그와 맞붙게 됩니다. 그의 통계에 따르면 블라코비치는 분당 3.41개의 유의미한 타격을 기록하며 타격 정확도는 50%, 타격 방어율은 53%입니다. 이는 그가 자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테이크다운 평균은 경기당 1.09로 정확도는 50%,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68%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카를로스 울버그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카를로스 울버그는 11승 1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번의 노가웃, 1번의 서브미션, 3번의 판정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블라코비치보다 8살 어리며 현재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울버그는 케네디 은제츠쿠를 상대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한 번 수상했으며 이오르 포티에이라와 알론조 매니필드를 상대로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는 UFC 라이트 헤비급 역사상 3번째로 빠른 노가웃을 기록했으며 단 12초 만에 매니필드를 제압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척 리델과 함께 디비전 역사상 4번째로 긴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울버그는 2011년 8월에 프로로 전향한 후 2020년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서 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UFC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UFC 기록은 7승 1패이며 이 중 5번의 스토피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랭크된 상대인 알론조 매니필드와 볼칸 우즈데미르를 상대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라코비치와 달리 울버그는 주요 공백기나 접전이 없었지만 그의 상대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울버그의 타격 통계는 56%의 정확도로 분당 7.20개의 중요한 타격을 기록하고 있지만 50%의 타격 방어율로 인해 분당 4.27개의 타격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 블라코비치보다 더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의 테이크다운 통계는 75%의 정확도와 83%의 태클 방어율로 견고하지만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블라코비치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그래플링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률에 관해서 살펴보면 울버그가 거의 3대1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래프트킹스 스포츠북에서는 울버그의 배당률이 마이너스 275, 블라코비치는 플러스 225로 언더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폴로지 팬들의 예측은 훨씬 더 근접하게 나타나 58%가 울버그를 선택하고 42%가 블라코비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버그에게 유리한 배팅 배당률을 감안할 때 이 싸움이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코비치가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622일 동안의 휴식, 그의 나이, 그리고 과거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알렉스 페레이라와의 마지막 싸움은 그가 여전히 매우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블라코비치가 판정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3라운드 동안 진행되며 울버그는 5라운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그는 볼칸 우즈데미르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마무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즈데미르는 맞기 힘든 상대지만 울버그가 블라코비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UFC에서 21번의 경기 중 단 한 번만 노가웃 당했으며 그의 내구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를 노가웃으로 끝낸 유일한 선수는 몇 년 전 3라운드에서 티아고 산토스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페레이라조차도 그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울버그가 볼칸 우즈데미르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결과가 그가 이 부문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라코비치는 페레이라와 알렉산더 라키치를 포함한 여러 강타자들에 맞서 지속적으로 버텨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결에서 블라코비치의 경험과 내구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코비치는 글로버 테세이라, 코리 샌드하겐, 루크 라콜드 등 노가웃 파워를 가진 파이터들과 맞붙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내구성을 잘 보여줍니다. 울버그의 가장 큰 기회가 노가웃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은 제한적일 듯합니다. 울버그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가 블라코비치를 KO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라코비치의 내구성과 그의 나이, 부상, 그리고 긴 휴식 기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이 싸움은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블라코비치는 끝내기 힘든 상대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우 숙련되고 다재다능한 파이터로 더 강력한 상대와의 경기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알렉스 페레이라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그라운드 능력이 이번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울버그의 타격 강점 때문에 블라코비치가 울버그와 근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라코비치는 이스라엘 아데사냐와의 경기에서처럼 그라운드에서 싸움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그가 블라코비치를 끝낼 수 있는 라운드는 3라운드 뿐입니다. 울버그는 매니필드, 정다운, 포티에리아와 같은 하위 레벨의 상대를 피니시했지만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블라코비치도 노가웃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울버그는 재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블라코비치가 더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블라코비치가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와 싸운 블라코비치의 모습이 다시 나온다면 그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블라코비치가 나타난다면 울버그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블라코비치의 배당률이 플러스 225이기 때문에 낮은 확률처럼 보입니다. 울버그를 선호하더라도 저는 그를 마이너스 150 정도로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버그가 노가웃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라코비치의 전반적인 커리어, 상위 레벨의 상대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입증된 내구성을 볼 때 저는 블라코비치가 울버그를 판정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